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월드컵이라고 해서 치킨값 좀 벌 수 있을까 했더니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시위가 격화가 되면서 또 그러한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끼쳐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문의가 더 편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님이니까요. 고민되는 부분들 사연으로 꼭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월요일장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시장은 흘러내려서 암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반갑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태리님이 1등으로 이렇게 좀 외쳐주셨네요. 네, 그래서 미나 누나에게 1등이 되어야 하는데 토통님한테 인정받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태리님 오늘은 1등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퍼플하트님도 오늘 찾아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꽥님께서도 하트 붙여주시면서 오늘 기분 좋게 찾아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단계 1년차님께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블루님, 제갈공명님, 드릅주아님께서도 귀엽게 인사해 주시면서 찾아와 주셨는데 맞아요. 드릅주아님, 겨울이 와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추워질 줄 모르고 안에는 되게 얇게 입고 패딩만 걸치면 좀 따뜻하겠거니 하고 나갔다가 정말 찬바람 쌩쌩 맞고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온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에도 따뜻하게 입고 패딩까지 입었는데 이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좀 따뜻한 옷도 챙겨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해 볼 텐데요. 금산 전문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은 또 시장이 힘없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오늘 미니 강의 주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 제가 그 미니 강의 주제는 제가 그 주말에요. 제 직원하고 약 한 6시간, 정확하게 한 7시간 정도를 양대 시장을 제가 전부 다 확인한 결과 무차입 경영에다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현금성 자산을 시가총액의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배당까지 주는 기업이 몇 개 정도가 될까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산이 최초로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인터넷 뒤져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차입 경영 기업에 주목하라. 오늘 15개 종목을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부분에 나오는 종목을 카메라를 잘 찍어 두십시오.
이런 내용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무차입 경영 기업에 주목하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이자 부담에다가 경기 침체가 뚜렷하고 그러면 기업의 영업 실적이 악화되겠죠. 최근에 그 차입금이 없는 이른바 무차입 경영 기업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부채가 과도한 그런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제 눈에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저는 긍정적인 저는 신호를 주기에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현금성 자산을 시가총액의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배당까지 나온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제가 그 한자로 제가 한번 써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금상첨화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었죠?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금상첨화다. 여러분들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한다는 말이죠. 좋은 일에다 또 좋은 일을 더하는 걸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차입 경영하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배당금까지 준다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60년 이상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 그리고 60년 동안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는 미국의 기업이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미국에 60년 동안 한 해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올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1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3M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3M이라는 기업이 그런 기업이에요. 60년 동안 매년 배당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3M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하면 스카치 테이프 말하는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50년 동안 미국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어요.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코카콜라라는 기업은 50년 동안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이야기해 드리는 종목은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96개의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96개의 종목을 공개를 해줄 텐데 일단은 오늘 제가 15개의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15개씩 계속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하이로 코리아, 태강, 성강밴드, 피팅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간 이염새 제가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 리노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카콜라입니다. 대한민국의 3M입니다. 20년 동안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이죠. 2008년도 한번 배당금이 역성장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노공업입니다. 그 다음 골판지 업체 한국수출포장 무차입 경영에다가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배당금도 나오는 기업. 자, 유진테크 보시면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죠.
KC텍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이죠. TCK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순도 흑연 제조업체죠. 고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생산용 3D 업체입니다. 테스 있었죠. 반도체 전공 장비. 오닉 IPS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업종이죠.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업종이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들은 반도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검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반도체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매일유업이라고 나와 있죠. 유기농 제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TNL이라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소재 업체입니다. 주로 의료용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빠져 있는데 메가스티디도 들어갑니다. 하나 제가 15개 정도 하나 더 말하면은 하나 빠졌네요. 메가스터디. 여러분들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해서 오늘 제가 15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차입 경영에다가 현금성 자산을 시가총액의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기업,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 배당금을 꾸준하게 주는 기업,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총 100개가 안 되고 96개 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15개의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또 제가 시간 나름대로 15개씩 계속적으로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미니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공개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96개의 종목들 중에 오늘 15개를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러브수기님이랑 퍼플하트님께서 아직 자기 종목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15개고 나머지 96개 중에 또 남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중에 내 종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진단해볼 종목은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대웅입니다. 대웅 27,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모멘텀은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이거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이 대웅이 이슈만 보면은 참 이렇게 신약 개발 소식도 많은 것 같고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탄력을 못 받고 줄줄이 이렇게 좀 하락만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돼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올해 여름에 진입을 하신 다음에 쭉 들고 가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대웅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과 관련해서 이제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댓글창 보니까 꽹님께서는 유진테크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꽹님 유진테크 통해서 지금 수익 맛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수익률 좀 챙기셨는지 저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단을 해볼 종목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웅이다 보니까 대웅 들고 계신 분들도 있는지 한번 댓글에다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번외적으로 대웅에 이제 진짜로 곰이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대웅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 맞을까요? 네, 이제 소리가 들리네요. 대웅은 여러분들 이 자회사로 대웅제약을 거느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대웅바이오, 그 다음은 한올바이오파마 기업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의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죠. 지금 연결 기준으로 3분기까지가 1,649억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충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종목에 이제 시장이 이 제약 바이오에 이제 관심이 어디로 오느냐. 제약 바이오의 이제 분위기가 지금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라는 기업 자체가 보통 지금 순환매가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순환매가 지금 돌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 27,000원에 15%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27,000원이 사실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일봉 차트고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죠.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본다면 월봉상에서 우리가 120일 이평선은 지금 딱 지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손실이 크지만 손실을 많이 지금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업의 내용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게 보시면은 이 종목에 지금 관계회사들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대웅개발 이게 어차피 보면 이게 지주회사니까 그죠? 판팩 그다음 이게 보시면은 대웅테라퓨틱스라는 기업 이런 데 보면은 자회사를 상당히 많이 지금 거느리고 있잖아요. 대웅생명과학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뭐 한번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이거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워낙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1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 정도는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그 추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봐 추가 매수를 얼마 정도의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면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저는 지금 자리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19,650원에서 5%를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20%가 되니까요. 요 20%를 가지고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 그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 그 가격대가 대략 23,400원 정도 되거든요. 23,900원 요 정도 또는 뭐 24,000원 요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가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니까 주가가 아직까지 한 번도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이 정도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지금 자리 현재가에서 5% 추가 매수해서 20% 가져가는 전략이고 다른 그 제약 바이오들 종목군 중에서 대웅이란 기업 자체가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뭐 지금 자리에 매수하셔도 이 종목은 걱정 없으니까 한 매수해가지고 한 내년 한 1월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과 관련해서 속절없이 이 주가가 내려앉기만 하니까 많이 답답해서 의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5%가량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웅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24,000원 구간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웅 관련해서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블루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92,6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오늘 쭉 빠지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하락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프리카TV가 이제 월드컵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재료 소멸이 돼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건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아프리카 TV 하니까 오늘 또 이제 월드컵 생각이 좀 나는데 오늘 이제 가나하고 하나요? 제가 지금 나라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은 조금 이겼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나니까 가나 초콜릿 드시면서 함께 시청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갖고 중계 방송 보시는 분들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종목 진단 이제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프리카 TV 모멘텀 살아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지금 사실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참 아프리카 TV 보시면 거기에서 내에서 그 축구 중계를 하죠. 그게 여러분들 보통 그 MBC나 또는 뭐 KBS나 SBS에서 나오는 TV를 보지 않고 아프리카 TV에 나오는 그 축구 중계를 보는 사람 매니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TV는 이제 사실은 월드컵이 이제 뭐 조 예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16강도 지금 완전히 지금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지금 92,600원의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자리의 비중이 10%면 5% 정도는요. 뭐 추가 매수가 지금 자리에서 가능해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자리에 주가가 지금 3.19%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배팅을 해야 되니까요. 5% 정도만 더 추가를 하세요. 그러면 15%가 되니까. 그러면 92,600원이 매수가잖아요. 92,600원이요. 그럼 지금 주가가 87,900원이니까 충분히 지금 자리 5% 매수해서 저는 10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한번 보세요. 자, 이쪽에 보세요. 보시면은 이날 첫 19% 정도 상승했을 때와 이게 지금 7%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게 대량 거래가 지금 터져 있죠. 그리고 33일 입병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자리가 한 17% 정도 상승, 이 자리가 한 7% 정도 상승. 그러면 주가는 33일 입병선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으니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오면 뭐 10만 원 정도의 리바운딩은 하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TV가 기업 자체가 실적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요. 이 종목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한 10만 원 정도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꽉 차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관련해서도 5% 정도 추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반영하셔서 좋은 수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산 전문가님과 진단해 볼 종목 볼 텐데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틸렉스요. 네, 유틸렉스 보유 비중이랑 매수 단가는요? 네, 15,500원에 10%요. 네, 15,500원에 10%. 아이고, 한 반절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났네요. 네. 네, 목소리도 굉장히 밝으세요. 네, 어떡해요. 힘들죠. 네, 항상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으니까요. 오늘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원금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아유, 걱정 많이 돼요. 네, 원금까지 갈 수 있을지. 응. 네, 그럼 전망과 함께 원금 회복 가능 여부 그리고 목표가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전문가님, 유틸렉스 지금 반토막 정도 났는데요. 원금 회복 가능한지 그리고 단기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이분께서
종목 선택에 좀 실패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종목 선택을 할 때 성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은 실패적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실패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포치료제 쪽인데 유틸렉스라는 기업 자체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하시려면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면역 항암 쪽에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체 치료제 쪽에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이분께서 15,500원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주가가요, 지금 보세요. 7,490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이게 그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기업의 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업의 2019년도 매출액이 4억이고요. 2020년대 매출액이 20억이고, 지난해 1억의 매출액이에요. 이 적자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하실 거예요?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뭐 우리가 세전 계속 사업 이익도 적자고요. 당기 순이익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 이게 부채 항목에 놓고 보면 이게 당기 사채가 있죠. 당기 사채가 지금 122억이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로 재무 상태가 뭐 최악이죠.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인데, 이게 보시면 현금 흐름표 보시면 한마디로 기가 찬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재무제표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정상적으로 매매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 문제가 발생되면은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래요? 지금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출입이에요. 유출입. 실제로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나, 돈이 한 번도 돈이 안 들어와요. 지금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돈이 지금 한 번도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1원도 돈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이 기업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15,000원에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15,500원에 매수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반토막에 나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얼마까지 가져가라고 말은 못합니다. 다만 좀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요,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7,480원. 제가 차트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왜 차트를 지금 안 보여주고 있겠어요?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 제가 매도하라고 내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7,480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론 이 기업이 무슨 호재가 하나 나왔어? 일시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겠죠.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금산이란 전문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모멘텀이 하나 생겨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요,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좀 빠져나오자. 현재 요 금액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틸렉스 안 그래도 지금 반절 가까이 손실이 나서 속상하시겠지만 이 종목은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다른 종목 더 빠르게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네, 힘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세 가지 종목들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봤는데요.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 종목 진단을 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시청자분에도 목소리가 좀 밝고 긍정적으로 잘 대응을 해보실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놓입니다. 손실이 좀 많이 났을 때는 좀 울적해지기도 하고 이 종목 어떻게 하나 쉽게 뭔가 매도 타이밍도 못 잡겠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정말 나의 이 마음가짐을 또 잡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수익을 맛보고 계신지 궁금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최태규 전문가님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진단받고 싶으신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시장이 약간 아쉬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아유, 뭐 시장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네, 오늘 이제 또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좀 반도체 투톱,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끄는 그런 종목들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의 지수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구성표를 본다면 이게 좀 많이 이렇게 10년 주기로 바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섹터가 이제는 주도하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내가 좀 주도하는 섹터를 좀 빨리 찾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할지 최태규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죠? 네,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일단 뭐 시장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자. 그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10년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지금 좀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시장을 주도하는데 과연 이러한 애들이 주도하면서 또 뭐가 주도할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뭘 봐야 될까? 과거를 보면 됩니다. 과거를.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이 표를 보면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배가 8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옛날에는 한국전력이 최고였는데 이러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한번 1990년이었어요. 이 당시 시가총액 1위가 한국전력입니다. 2위가 포항제철. 그다음에 3위부터는 어때요? 은행들이에요. 한일은행, 제일은행.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은행인가 잘 모를 거예요. 네, 한일은행 이게 아마 우리은행으로 바뀌었고 제일은행은 스탠다드 차타스가 넘어갔고 조흥은행도 없어졌고 하나은행, 삼성전자가 7등이었어요. 매우 없어지고 현대차가 10위였습니다. 딱 10년 지나가고 이제 2000년 들었으니까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1등 딱 올라오고요. 그 당시 이제 휴대폰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SK텔레콤, 그다음에 KT, 한국통신공사,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4위로 밀려나요. 포항제철 5위로 밀려나고 은행들도 이제 뒤로 줄줄줄줄 갑니다. 이 주택은행, 국민은행하고 합병됐죠. 신한은행, 외환은행, 그다음에 지금의 KTNG, 담배임상공사가 10위였어요. 10년 딱 지났더니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제 자동차 아니면 중공업 이런 애들이 앞에 이제 포진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은행은 여기까지가 이제 신한은행 금융지주가 10년까지 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이제 반도체 스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삼성 SK 이제 좀 어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애들도 좀 부각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얘네들 제약바이오가 이제 위에 뚱뚱 들어옵니다. 그리고 플랫폼 쪽 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까지 들어오죠. 자, 2022년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삼성전자 우선주 중간에 있지만 빼버리고 결국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 SK하이닉스가 뒤로 밀려버립니다.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기아, 포스코홀딩스. 자, 결국 완성차들의 힘도 만만치 않구나. 그럼 여기서 앞으로 10년은 무엇이 이끌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이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SK하이닉스 그냥 메모리만 주도했을 때는 시장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일단 메모리 쪽은 중국 얘네들의 약진이 굉장히 크고요. 그들이 자기네 제품에 납품하는 게 시장의 70%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 낸드 이쪽으로는 보다 더 고퀄리티의 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발맞춰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시장이 2배 이상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약진 중요하고 거기서 얼마나 삼성전자가 리디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2030년도에도 삼성전자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면은 세트랙 아이부터 이 인공위성 관련된 애들이 좀 세게 올라갔어요. 결국 향후 시장은 결국 인공위성과 이 통신망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구축돼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UAM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인공위성이라든가 CXG 이러한 기술의 최상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마 탑 클래스에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건 계속 반복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누가 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윗단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신재생 이런 애들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은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걱정하지 말자. 제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만약에 2천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짧게 2, 3주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종목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하락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하는 섹터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인공위성과 통신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섹터들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10년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 잘 발굴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만난커피님께서 보내주신 상신 EDP입니다. 19,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오늘 그래도 좀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질문해 주셨는데 삼성 SDI랑도 좀 엮여 있잖아요.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상신 ET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한 녀석들에서 신고가 보고 한번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9,000원, 좋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가격대 형성된 게 봤더니, 요 가격대하고 요 가격대네요.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오늘의 저점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19,850원이에요. 그러면 19,850원을 깨게 되면 일단 절반은 차익하는 겁니다. 절반 차익하고 더 갈 거니라고 더 가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점 팍 친 다음에 조정 주고 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또 조정 주고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더 갈 수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 항상 수급을 같이 좀 봐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수급을 한번 딱 봤더니 어때요? 기관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하고 우리 개인들이 고맙게 팔아주고 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더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인이 팔아주고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눌림.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기서 1차 상승, 2차 상승. 결국 여기서 이제 신고가 나오면 거기서는 눈길도 주지 말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 월봉 보면은 여기 21,550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왜? 요거 치고 가게 되면 이제 요걸 딱 치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얘를 치고 가게 되면 정확한 익절 자리는 나온다라는 거죠. 뭐 얼마? 21,500원을 치고 올라갔어. 그럼 21,550원을 깨는 자리. 거기서는 무조건 다 팔자. 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데 그 고점을 깬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앞으로 좀 조정 나올 거야. 왜? 충분히 올라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더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좀 버리자고요. 뭐 돌파 매매니 어쩌 신고가는 더 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신고가 종목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 5년 재수없어요. 바닥권에서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 그런 애들은 바닥 다지는 기간 1, 2년만 고생하면 돼. 근데 신고가 나온 애 거기서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걔는 어떻게 돼요? 저점 만들어 놓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더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가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요. 익절가 잡으면서 즐기면서 매도 자리 잡으면 되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상신 EDP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보류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들 찾아 나서길 바랄게요. 네, 좀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한솔이요. 한솔테크닉스요? 네네.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20% 하고요. 네. 5,500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원금까지는 좀 온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진입하신 걸까요? 지금 한참 됐거든요.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그럼 네. 여기서 지금 손절할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고 가도 될지 손절해야 될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솔테크닉스 오랫동안 보유하신 다음에 이제서야 드디어 좀 원금 회복 구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손절할지 더 들고 갈지 고민이라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뭘 손절 생각하고 뭘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어느 가격대에서 내가 비중을 15%만 들고 또 얼마나 차익하면서 10%만 들고 이거 고민하셔도 될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걱정 확 붙들어 매고 지금부터 차익할 자리만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위에 이제 선 하나 거놨어요. 여기 한 6,000원대 가격대인데, 요 6,000원 가격대인데, 요 보면은 우리 뒤로 넘어가 봐요. 1년 전에 보면 그 가격만 하면 치고 올라가고 그 가격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깨니까 어떻게 돼? 푹 빠져버려요. 그죠? 네,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번 이 자리에서도 6,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가요. 왜 여기서 좀 머뭇댔냐면 매물대가 있거든. 5,700원, 5,800원 여기 매물대를 조금은 걷어내고 조금 올라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지금 여기서 6,000원 올라가면 일단 6,000원 정도에서 5% 차익하고요. 요 위에 241 이평선이거든요. 여기가 한 6,200원 돼요. 그럼 5% 더 팔으면 10% 가지고 여기 이쯤 가게 되면 이 240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 들어오게 됐어요. 자, 내가 일정 부분 팔면은 조정 들어와도 즐거워요. 더 살까?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매매할까? 그게 돼요. 근데 팔지 않고 내가 저기서 수익이 20%였는데 그냥 수익이 10%로 줄어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또 마음이 흔들려. 왜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잘 갖기 위해서는 너무 욕심내도 안 되고 그래서 6,000원, 한 6,200원 여기쯤 가게 되면 한 비중은 절반만 줄이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열려 있어요. 결국 이 공간 보이죠?
일단 7,500원까지 보이니까 일단은 6,000원, 6,200원 되면 비중을 절반 줄이자고요. 거기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7,500원까지 보는 거고요. 올라가다 조정 주는데 아주 예쁘게 조정이 나와. 그럼 거기다가 내가 절반 파는 거 다시 메어누게 되면 메어놓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자리에서 내가 이 과일들을 따먹을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솔테크닉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 드디어 좀 꽃길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6,000원 구간대까지 바라보시고 여기서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네, 아까 6,000원 구간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서 만약에 네.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7,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한솔테크닉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좀 보유를 해 오셨고 정말 깊은 낙폭도 이겨내시고 또 올라오는 것도 꾸준히 잘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상승해서 수익 창출할 때까지 잘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겨울바다님께서 보내주신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9만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오늘 보유 비중이 좀 높으신데 50%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뭔가 최근에 진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좀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해서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SK 쪽은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상장했을 때는 엄청나게 핫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핫했고,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조금, 이걸 해먹었다고 해야죠. 해먹고 오히려 이제 신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기업이 정말 기술력도 없고 꽝이냐라 할 때, 분명히 코로나 백신을 만들 정도라면 기술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백신이 시장에서 이제 쓸모가 없어 폐기할 거야.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얘가 엉클어졌는데 제가 방송 서두에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30년도에 시가총액 10 상위에 있을 애들 중에 제약바이오가 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지 아니면 그 셀트리온이 될지 아니면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될지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시장에서 원하는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신약이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걔는 독보적으로 이제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분명히 끼를 봤더니 끼는 있네.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얘를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해도 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보유해도 된다라고 보여주고 결국 이런 애들은 길싸움이 이루어질 텐데 50% 라인 비중은 어떻게 될까? 결국 내가 봤을 땐 이렇게 50% 비중 갖고 가면 투자 못해요. 투자 못해. 아니면 진짜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그냥 딱 한 잡이야. 난 본업이 있어. 그래서 난 얘 몇 년이고 볼 안 봐도 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보유하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로 인해서 짧게 수익을 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비중 싸움에서 일단은 조금은 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요런 애들 우리가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고점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조정 준 자리는 그냥 매력적으로 한번 요 20 위에서 75% 빠진 자리까지 왔어요. 그죠? 터치 안 했어.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85,700원 요 중간가까지는 갑니다. 가. 그럼 거기가 어딘데? 90일 이평선이에요. 그럼 그 90일 이평선에서 얘가 더 갈까 말까? 여기서 이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되고 여튼 이제 12월 달 되고 1월 달 됐는데 코로나? 글쎄요. 이놈의 코로나는 이제 주변에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데 신고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이전에 독감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게 중국만의 문제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애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올라간다라면 9만 원이죠. 그럼 9만 4천 원까지 또 열려져는 있어요. 그래서 9만 4천 원 정도 가게 되면 더 갈 수 있어. 더 가기 위해서는 얘는 내가 봤을 때 한번 맞고 떨어지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우선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 보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중심으로 사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이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팔고 외국인 사고, 개인들도 그냥 샀다 팔았다. 그닥 개인들 입장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그닥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흐름에서 85,700원 정도는 그냥 가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높여보면은 9만 5천 원, 그래요. 9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럼 9만 5천 원 가가지고 좀 비중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비중 줄이면은 분명히 9만 원 밑으로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서 내 비중 다시 하면서 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여튼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욕심이 앞서지 말자. 시장도 봐야 되고 이 종목의 위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좋대. 그럼 그냥 거기다가 대놓고 한 방에 못 살라고 그냥 이 비중을 콱콱콱콱 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지금 시장은 돌고 돈다 그랬어요. 오늘은 얘가 쏘고 내일은 얘가 쏘고 이렇게 쓰는데 나는 그냥 이쪽 한 종목에다가 그냥 몰빵해봐라. 얘가 쏘긴 쏠 텐데 언제 쏠려는지 그 차례를 기다려요. 차례를. 재수 좋게 빨리 급등 나오면 좋지만 남들 다 돈 다음에 얘가 맨 마지막에 급등 나와버리면 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돌고 도는 장세이니까 좀 어찌 보면은 몇 종목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이번에 공개 방송도 있으시죠? 네, 저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이제는 11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월 거기다가 길게 2023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또 걱정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요새 좀 많이 해요. 내가 한동안은 시장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까? 그러한 부분을 풀어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마무리도 잘 해보시고 12월 대비까지 할 수 있는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이 최태규 전문가님 오늘 저녁 6시에 11월 정리 및 12월에 대한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공개방송 있으시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드리지 못했는데 금산 전문가님의 공개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에는 금산 전문가님의 이 새로운 주도주에 집중하라는 주제와 함께 공개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두 가지 공개방송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